여러분, 여러 해 동안 집을 돌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돈된 환경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 할머니 영숙 여사가 이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가야, 정돈된 집은 아침에 너를 반기는 포근한 품과 같단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작은 의식을 치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부드러운 춤과도 같습니다. 주방에서 시작합니다. 아, 주방이라니. 싱크대에 더러운 컵 하나 남아있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몸이 휴식을 청해도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는 꼭 합니다. 옛말에도 있잖아요. 설거지 끝나야 마음도 편하다. 그 다음엔 젖은 행주로 조리대를 닦습니다. 동네 장터에서 몇 년 전에 산 하늘색 행주가 있는데 이제는 좀 바랬지만 그 어떤 행주보다도 깨끗이 닦아내죠. 행주질 하나하나가 작은 감사한 기도가 됩니다. 소파의 쿠션들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죠. 마치 둥지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돈합니다. 돌아가신 제 아내가 수놓은 쿠션 3개가 있는데 정말 보물 같은 것들이에요. 항상 아내가 하던 그대로 같은 자리에 놓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녀를 기억하는 방법이죠. 침실로 올라가기 전 거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봅니다. TV 볼 때 덮는 담요를 접어두죠. 작년 크리스마스에 손녀가 선물한 거예요. 가끔 TV 리모컨이 담요 접힌 곳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혼자 웃곤 합니다. 나이 들면 이런 일이 생기나 봐요.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죠. 쓰레기는 절대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반만 차 있어도 밖으로 가져갑니다. 한 번은 아침에 가져가려다 옆집 초의 여사가 커피 마시러 깜짝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날 얼마나 창피했던지.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젊었을 때는 아이들 뒤쫓아다니느라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이렇게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마치 집이 커다란 사진첩 같아요. 모든 물건이 이야기를 담고 있죠. 드디어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올라갈 때 뒤돌아보면 모든 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따뜻한 기분이 드는 걸 느껴요. 아시죠?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라는 확신, 그리고 그날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시작될 거라는, 모든 게 깔끔하게 인생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정돈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 계단을 내려올 때 집이 나에게 특별한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아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서 비추고 그걸 보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죠. 정돈된 집에는 축복이 가득하단다. 여러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면서 정리하는 기술에 대해서요. 집이 엉망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작은 방울이 모여 한가리를 채운다. 이 진리를 깨달은 때가 생생히 기억나요. 제 아내 미영이가 떠난 지 15년쯤 됐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나중으로 미뤘죠. 아침 커피잔은 밤까지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고, 식탁보엔 빵 부스러기가 그대로, 화장실 세면대엔 치약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마치 어질러진 집이 내 마음의 슬픔을 반영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어느 날 제 손녀 지은이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천천히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우리의 작은 혁명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아침 식사 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컵, 아버지의 날에 선물 받은 파란 꽃무늬 컵이에요. 바로 싱크대로 작은 접시, 숟가락을 씻죠. 5분도 안 걸려요. 다 끝내고 나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화장실에서는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옆집 박 여사가 선물해준 작은 행주를 걸어두었죠. 이를 닦은 후에 재빨리 세면대를 닦아요. 제 손주들도 이제 배웠어요. 할아버지 집에서는 쓰고 나면 바로 치워야 해. 농담처럼 말하지만 이미 습관이 들었죠. 제가 발견한 또 다른 비결은 항상 셔츠 주머니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종이 티슈 말고요. 옛날식 천 손수건이요. 거실 탁자에 먼지가 보이거나 거울에 얼룩이 있으면 바로 손수건으로 닦아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 발, 저쪽으로 한 발. 관절염이 좀 심한 날도 있어요. 숨기지 않겠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몸이 쉬기를 원하죠. 그럴 때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천천히 가도 멀리 간다.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제 딸 수진이가 방문하는데 항상 놀라워해요.
아빠, 혼자 사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비결을 알려줘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다고요. 제 부엌 창가의 바질 화분에서 잎이 몇 개 떨어졌다면 바로 빗자루로 쓸어요. 화분에 물을 준 후 조리대에 물이 튀었다면 바로 닦아내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집을 사랑하는 순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모든 것이 마치 내 역사의 한 부분을 돌보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닦은 벽의 자국, 제 증손자 태호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생긴 거예요. 사용 후 항상 닦는 의자, 제 미영이가 뜨개질하며 앉곤 하던 자리죠. 결국 여러분, 이건 단순히 집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공간, 우리의 추억에 대한 존중이에요.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모든 구석구석에 우리의 관심이 묻어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던 옛 노래처럼요. 작은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든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과 인내로 제 공간을 돌보면서요. 결국 제 할머니가 말씀하셨듯이 깨끗한 집은 평화로운 마음과 같다.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지. 여러분, 75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어요. 버리는 것의 미학에 대해서요. 집이 작은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은 이야기들이 집안 공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일요일 오후였는데 제 오래된 안경을 찾고 있었죠. 예비용으로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다 복도에 있는 그 수납장을 열게 됐어요. 아시죠?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하며 물건들을 넣어두는 그런 곳 말이에요. 세상에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은 물건들을 보관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 버리기 여정이 시작됐어요. 먼저 기부 코너라고 부르는 걸 만들었어요. 세탁실에 있는 특별한 구석이에요. 손녀 지은이가 꾸며준 종이 상자를 놓았죠. 매주 토요일 아침 커피를 마신 후, 물론 집에서 구운 빵과 함께요. 기부할 물건들을 골라요. 제가 만든 규칙이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때가 된 거예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고백하건대. 제 막내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재킷, 80년대부터 모아온 오래된 잡지들, 심지어 제 돌아가신 아내 미영이가 아끼던 냄비들까지요. 하지만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뭔가를 버릴 때마다 제 영혼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마치 집뿐만 아니라 마음도 얼마 전에는 요리책 전집을 동네 교회에 기부했어요. 미영이가 손으로 쓴 조리법 노트만 남겼죠. 그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에요. 재미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네요. 새 물건을 살 때마다 오래된 물건 하나를 기부해야 해요. 새 셔츠를 샀다고요? 그럼 오래된 셔츠 하나가 새 주인을 찾아야 해요. 옆집 초의 여사는 농담하며 제가 버리기의 대가가 됐다고 해요. 이런 습관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제게는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겐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오래된 라디오를 아파트 경비원 김 씨에게 줬어요. 그분의 눈빛을 봤어야 해요. 주말에 축구 경기를 들으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예요, 여러분. 가끔 제 아이들이 걱정해요. 아빠, 물건들을 다 주고 계시네요. 하지만 전 설명해요. 나가는 물건마다 제가 더 이상 짊어질 필요 없는 무게를 조금씩 가져간다고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건 물건이 적어질수록 집이 더 가득 차 보인다는 거예요. 공간으로, 빛으로, 맑은 공기로 말이죠. 물론 특별한 애정을 갖고 간직하는 물건들도 있어요. 결혼식 사진첩, 손주들의 그림, 아버지가 주신 벽시계. 이런 건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보물이에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 전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손수건들을 잔뜩 발견했어요. 축제 같았죠. 뜨개질 모임 여성분들을 초대해서 한 분씩 기념품으로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이제 수요일마다 모임에서 물론 특별한 애정을 갖고 간직하는 물건들도 있어요. 결혼식 사진첩, 손주들의 그림, 아버지가 주신 벽시계. 이런 건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보물이에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 전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잊고 있던 뜨개질 모임 여성분들을 초대해서 축제 한 분씩 기념품으로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이제 수요일마다 모임에서 만나면 제 손수건들이 여러 목에서 색색으로 빛나는 걸 보는데 그게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진정한 분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에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는 걸 배우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죠. 요즘은 집을 둘러보면 물건은 줄었지만 의미는 더 가득해진 것 같아요. 각 빈 공간이 더 나은 삶을 살 새로운 가능성 같아요. 더 가볍고 더 행복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집 관리를 오래 하다 보니 매일 모든 걸 청소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느님이 용서하시길, 중요한 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특히 관절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말이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5년 전쯤 은퇴했을 때 드디어 TV 광고처럼 집을 완벽하게 관리할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구석구석 청소하겠다고 다짐했죠. 첫 주가 끝날 무렵엔 허리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82세의 이웃 경숙 할머니께서 귀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재호 씨, 그녀가 말씀하셨죠. 비결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주의를 기울여 보니 하루 중 대부분을 부엌과 거실, 화장실에서 보내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집은 조금 기다려도 괜찮았죠. 예를 들어 제 부엌에는 특별한 루틴이 있어요. 매 식사 후 일요일마다 손주들을 위해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가스레인지와 조리대를 닦아요. 심지어 냉장고 옆에 특별한 앞치마를 걸어두었는데 제 딸 미영이가 선물해 준 거예요. 거기에는 최고의 요리사 할아버지라고 쓰여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전 제 손자 민준이가 왜 사용할 때마다 싱크대를 닦느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방금 손 씻으셨는데 싱크대가 이미 깨끗하지 않나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를 닦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 줬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여러 번 하는 거라고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매일 오후 낱말 퍼즐을 푸는 거실에서는 간단한 루틴을 유지해요.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소파 쿠션을 정리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각 쿠션을 3번씩 두드리는데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예요. 잡지들은 모두 센터 테이블에 가지런히 정리해요. 작년에 아들이 복원한 그 테이블 말이에요. 정말 멋지게 됐죠. 화장실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해요. 할머니 말씀처럼 깨끗한 화장실이 집의 명함이니까요. 사용할 때마다 작은 수건으로 세면대를 닦아요. 수건 컬렉션이 있는데 모두 은퇴자 협회 수업에서 제가 뜬 코바늘 테두리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 보통 아침 샤워 후에 더 꼼꼼히 청소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기억해요. 온 집안이 엉망이었죠. 이제 나이가 들어 모든 걸 다 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중요한 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손님이 오더라도 지난주 교회 친구 순자 씨처럼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메모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각 구역별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적어둡니다. 일요일 페이지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실, 손주들 방문의 날, 아이들이 장난감을 흩어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들이 가고 나면 30분이면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제 딸이 청소 도우미를 고용하려고 했어요. 아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집을 돌보는 게 저를 활동적으로 만들고 목적을 준다고 설명했어요. 물론 일상적인 청소나 차고 청소 같은 힘든 일은 도움을 받아요. 차분한 루틴으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관리하면서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천천히 가면 멀리 간다. 비결은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아침이 진정한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일어나는 것은 집을 제대로 정리할 새로운 기회예요. 제가 어떻게 아침을 집 관리의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점점 더 일찍 일어나는 걸 깨달았어요. 노인의 습관이죠. 아시겠죠? 침대에 누워 생각만 하는 대신 이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아침에는 다른 에너지가 있어요. 영혼을 진정시키는 고요함이 있죠. 해가 뜨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모든 창문을 여는 거예요. 아침 공기를 들이자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창문을 열면서 식물들과 대화를 나눠요. 거실 창가에 있는 제라늄은 제 손녀 수연이가 준 선물인데 아주 예쁘게 자랐어요. 아침 햇살에 비치는 잎사귀들이 특별히 반짝여요. 그 다음엔 침대를 정리해요. 이건 성스러운 의식이에요. 돌아가신 제 아내 영희에게서 이불을 접는 특별한 방법을 배웠어요. 모서리를 딱 맞게 접는 거죠. 가끔 류마티즘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베개 사이에 라벤더 향 주머니도 넣어요.
좋은 꿈을 꾸게 해준다는 할머니의 오래된 비법이에요. 커피가 끓는 동안 부엌을 정리해요. 아주 실용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토스트가 구워지는 동안 식기세척기를 비워요. 한 가지가 다른 걸 이끌어내는 게 놀라워요.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모든 걸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요. 한 번은 제 아들 철수가 왜 이런 일들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아빠 더 쉬셔야 해요. 춤추는 것까지만 이런 활동들이 소파 쿠션을 정리하며 이리로 한 발, 식물에 물을 주며 저리로 한 발.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의 운동을 마쳤어요. 심지어 제 오래된 휴대용 라디오로 작은 의식도 만들었어요. AM 주파수만 잡히는 그 오래된 거요. 아침 일과를 하는 동안 고영호 씨의 프로그램을 들어요. 옛날 노래를 틀어주죠. 얼마 전에는 책장을 닦으면서 매혹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영희와 결혼식 때 이 노래에 맞춰 춤췄었죠. 물론 몸이 좀 힘들어하는 날도 있어요. 특히 날씨가 변할 때 관절이 더 아파요. 그런 날에는 좀 더 천천히 하지만 제 루틴을 포기하진 않아요. 제 85세 이웃 연희 할머니 말씀처럼 가만히 있으면 녹이 쓴다. 아침 루틴 중 가장 즐거운 부분은 하루를 위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각 구석에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아요. 거실 테이블의 잡지들을 정리하고 액자들의 위치를 바로잡고 작년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모인 특별한 사진이 있어요. 가끔은 향기 나는 천으로 가구를 닦기도 해요. 이 모든 작은 일들을 마치고 나면 엄청난 만족감을 느껴요. 마치 집이 저에게 미소를 돌려주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손님이 오더라도 며칠 전 교회 친구 영자 씨처럼 문제 없어요. 집은 항상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혼자 살면서 여러 해 동안 모든 물건에는 제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각 조각에 특별한 자리가 있죠. 아이들이 떠나고 선택한 이 아파트에서 제한된 공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물건들을 똑똑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발견했는지 말씀드릴게요. 10년 전 이사 왔을 때가 생생해요. 물건은 많은데 공간은 너무 좁아 보였죠. 제 딸 미영이가 이 현대식 정리함들에 대해 솔직히 좀 사치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상자가 왜 필요하지?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이것들 없이는 못 살아요. 제 나름의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침실 서랍장에는 신발 상자를 사용해요. 손녀가 선물 포장지로 꾸미는 걸 도와준 예쁜 상자들이죠. 각 상자에 다른 종류의 옷을 넣어요. 양말은 한 상자에, 손수건은 다른 상자에, 이런 식으로요. 큰 글씨로 라벨도 붙였어요. 안경 없이도 읽을 수 있게요. 주방에서는 정말 혁명을 일으켰죠. 옛날 과자통 기억나세요? 그걸 모두 양념 보관함으로 바꿨어요. 각각의 손으로 쓴 라벨이 붙어 있어요. 감사하게도 제 글씨는 아직 예뻐요. 커미는 고춧가루 옆에, 오레가노는 후추 근처에. 찬장을 열 때마다 모든 게 정돈되어 있는 걸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제가 만든 가장 훌륭한 발명품 중 하나는 추억의 상자예요. 사위 민호가 만들어준 거기에 사진첩, 옛날 편지들, 그리고 기증할 수 없었던 아내 영희의 웨딩드레스까지 보관해요. 모든 걸 연도와 행사별로 폴더에 정리해 두었죠. 거실에는 리모컨을 위한 특별한 트릭이 있어요. 요즘은 모든 걸 위한 리모컨이 있잖아요. 신발 상자를 꽃무늬 천으로 감싸서 리모컨 홀더를 만들었어요. 옆집 순자 씨가 제게 만들어준 커튼에서 남은 천이에요. 소파 옆에 두어서 필요할 때마다 손에 닿기 쉬워요. 그럼 청구서는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각 달마다 폴더가 있고 모든 폴더를 책상 위에 알록달록한 상자에 보관해요. 이렇게 하면 기한 내에 모든 걸 지불하는 걸 잊지 않아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에요. 화장실도 정리함을 얻었어요. 아침 약은 파란 상자에, 저녁 약은 초록 상자에 넣어요. 응급약은요? 빨간 상자에 넣어 잘 보이는 곳에 두죠. 제 주치의 김 박사님이 절 방문했을 때 이런 간단한 해결책들이 제 삶을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지 보는 게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예요. 이제 집 안에서 물건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물건에는 고정된 주소가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손주들에게 말하죠. 할아버지 집에서는 모든 것에 제자리가 있고 모든 자리에는 이야기가 있단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집을 청소하는 게 단순히 가구를 닦거나 바닥을 쓰는 것 이상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대해서요. 이건 추억을 돌보고 우리의 평화로운 공간을 가꾸는 것에 관한 거예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일요일 오후였는데
거실에 크리스털 캐비닛을 닫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캐비닛 말이에요. 그때 결혼식 찻잔 세트를 손에 들었죠. 각 찻잔마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영희가 친구들과 티타임을 가질 때 가장 좋아하던 잔, 깨졌다가 딸이 정성스레 붙인 잔, 우리 첫 손주에게 첫 커피를 대접했던 잔. 각 잔을 닦으며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추억을 돌보고 제 역사의 조각들을 보존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집 안의 모든 물건이 추억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 벽에는 아버지가 제 결혼 때 주신 오래된 시계가 있어요. 매주 토요일 조심스레 사다리에 올라가,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요, 태엽을 감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들아,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게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그 말씀이 맞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서재 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가끔 옛날 편지들, 영희의 쪽지들, 손주들이 어렸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거기 바닥에 앉아, 나중에 일어나는 건 모험이 되곤 하지만요,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봐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 손녀 지은이가 결혼 사진이 든 액자를 닦다가 울고 있는 절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슬퍼요? 그녀가 물었죠.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라고 설명해줬어요. 깨끗이 닦은 구석 하나하나가 제 인생에서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각 방마다 자신만의 리듬, 자신만의 음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주방은 가족과의 일요일 점심, 영희의 옥수수빵 냄새, 아이들이 디저트를 더 달라고 웃으며 조르던 소리를 떠올리게 해요. 가스레인지를 닦을 때 단순히 기름때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들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거죠. 가구들은요, 각각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거실에 저 약간 흔들리는 작은 탁자는 미소, 눈물, 이별과 재회를 반영했죠. 이것들을 닦을 때면 마치 오랜 친구들을 어루만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을 정리하는 것이 인생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는 걸 배웠어요. 정돈된 서랍 하나하나가 정리된 생각이고, 깨끗한 구석 하나하나가 평화의 조각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듯이 깨끗한 집은 가벼운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를 의무가 아닌 사랑의 행위로 봐요. 제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는 것, 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가득 찬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제 방식이에요. 그리고 아세요? 방 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이곳을 거쳐간 모든 이들을 포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집이 간직한 모든 추억에 조용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보금자리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대화가 마지막 장에 이르렀네요. 이 두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해요. 제 기억 속에서 이 둘은 노을의 색처럼 서로 섞여 있거든요. 세탁실에 대해 말하자면 시계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월요일은 밝은 색 옷의 날이에요. 영희가 늘 하던 말이 생각나요. 깨끗한 하얀 빨래로 한 주를 시작해야 해. 수요일에는 수건을 빨아요. 손주들의 포옹 냄새가 배어있는 그 수건들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침대 시트를 빨죠. 주말에 깨끗한 시트에서 자는 것보다 좋은 게 있나요? 이것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섬유 유연제와 표백제를 헷갈렸어요. 안경을 안 썼거든요. 어떡해요? 결과적으로 제 셔츠들은 염소 냄새가 강하게 났지만 적어도 아주 하얘졌죠. 그 이후로 모든 제품에 큰 라벨을 붙였어요. 그리고 계절마다요. 각 계절은 자신만의 정리춤을 가져와요. 봄이 오면 커튼을 빨고 햇살이 온 힘을 다해 들어오게 해요. 창문 청소를 할 때는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 해요. 여름에는 모든 아들이 선물해준 가벼운 손잡이를 사용하죠. 무거운 담요들은 정리함에 넣어 보관해요. 옆집 순영 씨가 가르쳐준 대로 오래된 베개 시스로 만든 거예요. 선풍기를 점검하고 날개를 하나씩 닦는 시기이기도 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말이에요. 가을이 오면 추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요. 옷장에서 코트를 꺼내 존벌레가 파티를 벌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항상 옷 사이에 월계수 잎을 넣어두는데 할머니의 비법이에요. 처마음도 더 깊이 청소할 때예요. 물론 사위가 와서 도와줄 때 하죠. 이제는 사다리에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겨울은요? 이 계절은 특별해요. 사용하기 전에 모든 이불을 빨고 창문이 잘 밀폐되었는지 확인하고 따뜻하게 추위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이때가 영희가 가장 그리워지는 시기예요. 그녀는 추운 오후에 핫초코 만드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돌보면서 배운 모든 게 완벽하게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근하게 감싸 가을이 오면 추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요. 옷장에서 코트를 꺼내 존벌레가 파티를 벌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항상 옷 사이에 월계수 잎을 넣어두는데 할머니의 비법이에요. 처마홈도 더 깊이 청소할 때예요. 물론 사위가 와서 도와줄 때 하죠. 이제는 사다리에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겨울은요? 이 계절은 특별해요. 사용하기 전에 모든 이불을 빨고 창문이 잘 밀폐되었는지 확인하고 따뜻하게 추위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이때가 영희가 가장 그리워지는 시기예요. 그녀는 추운 오후에 핫초코 만드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돌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게 완벽하게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근하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집이에요. 벽에 작은 얼룩, 가구에 긁힌 자국, 햇빛에 바랜 커튼, 이 모든 것이 우리 이야기의 일부예요. 옛말에 할아버지 집은 마음이 사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과 인내,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담아 제 작은 보금자리를 돌보고 있어요. 결국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집을 가지는 게 아니라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모든 구석에 이야기가 있고 모든 정리가 사랑의 행위인 곳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이 추억과 돌봄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집은 단순히 벽과 가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이야기, 그리고 아주 많은 살아온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집을 돌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청소는 단순히 가구를 닦거나 바닥을 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추억을 돌보고 우리의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를 가꾸는 일이에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 어제 유리 찬장을 갖고 있었어요. 결혼식 때 받은 찻잔 세트를 손에 들었을 때 각 잔마다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영희가 친구들과 오후 티타임에 가장 좋아하던 잔, 깨졌다가 딸아이가 정성스레 붙인 잔, 첫 손주에게 처음으로 커피를 대접했던 잔, 각 물건을 닦으면서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추억을 돌보고 제 역사의 조각들을 보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집안의 모든 물건이 추억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 벽에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주신 오래된 시계가 있어요. 매주 토요일 조심스럽게 사다리에 올라가, 물론 매우 조심스럽게요. 태엽을 감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들아,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정말 그 말씀이 맞았어요. 서재 서랍을 정리하다 보면 가끔 옛날 편지들, 영희가 남긴 쪽지들, 손주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을 발견해요.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그 자리 바닥에 앉아, 나중에 일어나는 건 모험이지만요,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보곤 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결혼식 사진이 있는 액자를 닦다가 울고 있는 걸 손녀 지은이가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슬퍼요? 라고 물었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깨끗이 닦은 구석 하나하나가 제 삶에서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방법이라고요. 각 방마다 고유의 리듬, 고유의 음악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부엌은 가족과 함께한 일요일 점심, 영희의 옥수수 빵 냄새, 아이들이 디저트 한 조각 더 달라고 조르며 웃던 소리를 떠올리게 해요. 가스레인지를 닦을 때면 단순히 기름때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들의 기억을 하나하나가 다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다리가 살짝 흔들리는 거실의 작은 탁자는 아이들이 숙제를 하던 자리예요. 복도의 거울은 미소, 눈물, 이별과 재회를 비춰왔죠. 이것들을 닦을 때면 마치 오랜 친구들을 어루만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을 정리하는 것이 인생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는 걸 배웠어요. 정돈된 서랍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은 생각이고 깨끗한 구석 하나하나가 평화의 조각이에요. 할머니 말씀처럼 깨끗한 집은 가벼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를 의무가 아닌 사랑의 행위로 봐요. 제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나눌 이야기로 가득 찬 공간이 있음에 감사하는 제 방식이에요. 그리고 알아요? 방 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이곳을 거쳐간 모든 이들을 안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집이 간직한 모든 추억에 조용히 고마워라고. 여러분, 제 보금자리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대화가 마지막 장에 도달했네요. 이 두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해요. 제 기억 속에서 이 둘은
노을의 색처럼 서로 섞여 있거든요. 세탁실에 대해 말하자면 시계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월요일은 밝은 새 곳의 날이에요. 영희가 늘 하던 말이 생각나요. 한 줄을 하얀 빨래로 시작해야 해. 수요일엔 수건을 빨아요. 손주들의 포옹 냄새를 간직한 그 수건들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엔 침대 시트예요. 주말에 갓반 시트에서 자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섬유유연제와 표백제를 헷갈렸어요. 안경을 안 썼거든요.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적으로 제 셔츠들에서 강한 염소 냄새가 났지만 적어도 아주 하얘졌다는 점은 좋았죠. 그 이후로 모든 제품에 큰 라벨을 붙였어요. 계절마다 자기만의 정리춤이 창문 있어요. 청소도 하는데 봄이 오면 물론 아들이 선물해준 연장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사용하죠. 여름에는 모든 두꺼운 이불을 가벼운 시트로 바꾸고 무거운 담요들은 정리함에 넣어 보관해요. 옆집 명숙 씨가 가르쳐준 대로 오래된 베개 시스로 만든 정리함이에요. 선풍기도 점검하고 날개도 하나씩 닦아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말이에요. 가을이 오면 추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요. 옷장에서 코트를 꺼내 존벌레가 파티를 벌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항상 옷 사이에 월계수 잎을 넣어두는데 할머니의 비법이에요. 처마홈도 더 깊이 청소할 때예요. 물론 사위가 와서 도와줄 때 하죠. 이제는 사다리에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겨울은요. 이 계절은 특별해요. 사용하기 전에 모든 이불을 빨고 창문이 잘 밀폐되었는지 확인하고 따뜻하게 추위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이때가 영희가 가장 그리워지는 하지만 시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돌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게 완벽하게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근하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집이에요. 벽에 작은 얼룩, 가구에 긁힌 자국, 햇빛에 바랜 커튼, 이 모든 것이 우리 이야기의 일부예요. 옛말에 할아버지 집은 마음이 사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과 인내,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담아 제 작은 보금자리를 돌보고 있어요. 결국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집을 가지는 게 아니라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모든 구석에 이야기가 있고 모든 정리가 사랑의 행위인 곳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이 추억과 돌봄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집은 단순히 벽과 가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이야기, 그리고 아주 많은 살아온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